안녕하세요. 알고스탁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장 마감 후 시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미약하나마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14포인트로 들어왔는데 기대보다는 좀 미흡한 모습이고 거래량도 아직 좀 미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나 2000포인트는 심리적으로 지지가 되는 그 가능성이 많은 포인트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비관할 위치는 아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봉을 좀 크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강도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이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은 2000에서 2060포인트 사이에서의 그 작은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쭉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는데 2000에서 2060포인트는 이 정도 밴드인데 금일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밴드의 하단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29일 날 그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를 편입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 장 마감 무렵의 급락으로 큰 손실이 났었고 금일도 이 시초가 부분에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정상 오전장의 그 저점에서 공략을 하여 그나마 다소 조금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제 29일 날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제 생각으로는 2000에서 2060포인트가 중요한 박스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수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각 개인마다 이 주가가 싸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떨 거다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635포인트에서 675포인트 거래소보다는 밴드폭이 좀 다소 넓게 잡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금일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밴드의 하단에서 머무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 만족할 만한 반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봉 차트인데 금일 다행히 코스닥에는 거래가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중간선까지라도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 반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조금 더 기간 조정의 기간으로 견뎌내야 될 부분이 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라서 리스크가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지수도 지수지만 제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주요 ETF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는 차트는 코덱스 150, 코스닥 150 ETF 차트입니다. 현재 요 선이 현재 금일 종가 수준의 선인데 참 애매한 수준에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구간에 ETF, 코스닥 150 ETF가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줄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안정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재 주가 대비 15% 정도 하락이 돼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가는 아무도 모르니까 뭐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그냥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이 코덱스 코스닥 150을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관찰을 한 결과, 차라리, 레버리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효과적으로, 주가를 추종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11,650, 대략 이 정도 수준 되겠네요. 대략, 이 정도 수준 되니까, 그나마, 아까 보셨던 레버리지가 아닌, 코덱스, 코스닥 150보다는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보더라도, 뭐 한 5% 정도, 그 정도 밴드만 더 보면은, 추가의 하락이 오더라도, 밴드를 보면은, 금이 저점이, 지지 밴드의 상단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요 이제 요지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종합 차트에서는, 이 급락이 오거나 하락이 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들어왔지만, 종합주가지수 상에서는 뭐 큰 거래가 있어야지 뭐 바닥이 되든,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 근데 다른, 그러니까 이 ETF 펀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최근 급락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가 아닌, ETF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모양새로 약간의 이제 거래가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레버리지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요런 이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이 저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덱스 코스닥 150은 뭐 거래가 조금 늘긴 늘었지만, 레버리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이 코스닥 150에서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굵직한 거래량이 두어 군데가 있어요. 두어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요게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관의 물량은 아닌 것 같고, 개인의 물량인 것 같은데, 이
개인이, 이날 같은 경우 이제 뭐, 개인 종합에서는 매도로 나와 있는데,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파악이 안 되는 조금 수상한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인데, 조금 수상한 물량이 이 ETF 펀드 쪽에 유입이 되고 있다. ETF 쪽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주가 지수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저의 지금 고민인데,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실제 현물 주식은 사지를 않으면서, 상방으로 사지를 않으면서, ETF는 상방으로 매수하는 물량,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현물은 사지를 않으면서, 펀드만 사는 자금이 있다. 그것도 개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 현물에서 종목을 고를 만한 마땅한 종목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어떤 종목이 칠지 모르지만, 예, 주도주가 바뀌려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냐. 현재 주도주가 앞으로의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현재 큰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다른 주도주가 나온다면은 다른 주도주 쪽에서는 천천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겠죠.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지금은 이제 상방 ETF만 봤는데, 인버스 ETF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10월 들어서 이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기관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개인 물량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니까, 이 인버스는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 흐름이, ETF,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뭐죠? 레버리지는 여기 최근에 이 기관 외국인 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버스에서는 이게 방향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엇갈렸어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아까 세웠던 가설, 새로운 투자자가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려고 자금이 ETF에 유입이 되었고, 이미 주도주 탐색을 하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흔적이 안 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면은 개인 자금은 현재 이 인버스에서는 빠지는 게 정상은 맞겠죠. 정상은 맞는데, 아마도 이렇게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모습 속에서 다 팔지는 않았을 거고, 인버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 개인들이 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누구일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레버리지 쪽에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개인은 누구일까? 어? 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상방으로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 지수 차트를 보면은 그 베팅하는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에만 베팅이 되고 있고 지수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목에는 베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가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 새로 들어오는 이 세력들은 지수가 상방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주도주가 변경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수를 상방으로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인버스는 팔아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긴 한데 예, 이 팔고 있기 그러니까 이건 뭐죠? 예, 레버리지인데 이거 사는 것만큼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좀 차이가 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음,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아직 정리는 잘 안 됐습니다만 지수는 상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이 들어온 게. 그러면 이제 이유는 그 시가총액 대형 종목이 강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 시가총액 그 대형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코스닥에서 기관의 그 벤처펀드였었던가요? 몇 개월 전에 벤처펀드도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뭐 안정화 기금인가 뭐 그런 펀드도 있고 그런 펀드들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닌가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주도주가 바뀌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하락 조정이 오면은 그 이후에는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다. 며칠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반대로 ETF 쪽에는 아주 매매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ETF로 들어와야죠. ETF가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종목을 매수를 해서 10% 수익 시점에 매도를 하면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0.3%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9만 7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만 7천 원이 나오는데 이 ETF는 똑같은 투자로 해서 10% 수익이 나면은 9만 9천 세금이 거의 없는 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금이 없고 그냥 그 거래 수수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이 있어도 아주 작은 규모의 세금만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0.3%라는 갭이 발생을 합니다. 1년에 뭐 10번을 매매하면 3%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1년에 100번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3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손실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이 세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초보 투자자나 전업 투자자들의 그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최근 들어서 이제 ETF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ETF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거의 뭐 ETF 특집 방송 수준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ETF에서 큰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조금 수상쩍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